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제 여자친구가, 제 상사가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무조건 자기 말만 맞다 그러고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 자랑만 하고 지 얘기하는 것만 좋아해요. 막말 쩔어요. 가까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서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찾아보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오신 경우에 실제로 내 옆의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 경우도 있었지만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이 질환이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라고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아니라 이 질환의 빈도가 더 높았는데요.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그리고 이 질환은 왜 나르시시스트로 오해받을까요? 나르시시스트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아니라 성인 ADHD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그토록 헷갈릴까요? 일단 나르시시스트나 ADHD 모두 증상이 단순히 있냐 없냐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상인에게서도 이러한 증상들이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상인과 환자들의 차이점은 그 공통적인 특징이 얼마나 일관되고 과도하게 나타나느냐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진단을 내리려면 큰 그림을 보고 실제 진단에 적용해야 하는데 인터넷 등으로 진단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을 때 진단 기준이나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몇 줄로 요약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진단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진단의 혼동은 꼭 나르시시스트와 ADHD 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진단들 간에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불안이 주된 증상인 질환이 있는데요. 범불안장애의 증상도 집중 안 되고 자꾸 공부 안 하고 딴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고 꼼지락거리는 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불안장애가 있는데 본인을 ADHD다 라고 셀프 진단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하필 나르시시스트와 ADHD가 자주 혼동되는 걸까요? 드러나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질환 모두 대화할 때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요. 경청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보여요. 본인이 말이 많은 경향이 있고 상대방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자기 관심사가 있으면 말을 끊어버리고 또 자기 할 말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상대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성실한 연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연애 초반에는 둘 다 열정적이에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마음을 넘어오게 하는 것이 일종의 함락시키는 게임이라 생각해서 선물 공세나 멋져 보이는 모습으로 적극 구애를 하는 편이고요. ADHD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에서 도파민이 확 나타나서 상대와의 관계에 과몰입하죠. 그런데 관계가 안정되면 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심한 경우에는 바람을 피거나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타입입니다. ADHD는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다시 주의력이 다른 취미나 흥미거리로 분산되죠. ADHD의 경우에도 중독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바람을 피거나 성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공통적인 특징은 감정적인 폭발과 충동성이 강하다는 건데요. 둘 다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욱하게 되고 기분 변화가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인 것이고 늘 눈치를 보게 되고 위축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나르시시스트와 ADHD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나르시시스트와 ADHD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앞으로의 치료 방법, 경과 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둘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와 ADHD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의 산만해서 오는 맥락 커팅일까? 상대방을 무시해서 오는 무례함일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고 있는데 상대가 말을 툭 끊고 들어오는데 그게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연관된 생각이 떠올랐고 지금 말 안 하면 까먹을 것 같아서, 또는 상대가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제어 신호가 입까지 제어를 못하고 갑툭튀 말이 튀어나온 뭔가 실수, 해프닝 느낌, 그리고 살짝 다급하게 끼어든 느낌. 이것은 ADHD입니다. 뭔가 ADHD가 맥락을 커팅했을 때 잠깐만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다시 말해줘 라고 사과하고 다시 들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반면에 나르시시스트는 지금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무시가 깔려 있어요. 주제도 자기가 꽂힌 얘기, 지 자랑,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우월한 중요성을 띤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 때문에 ADHD가 맥락을 커트할 때처럼 아 맞다!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자기가 대화 주도권을 다시 가져왔다고 생각했을 때 ADHD인 사람들 말하는 거에 비해서 비교적 천천히 이야기하기도 해요. 나르시시스트가 말을 끊었을 때 잠깐만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요? 라고 지적하고 싶어도 그 풍겨오는 기운 때문에 그런 지적을 쉽게 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 ADHD는 성장 과정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을 때 일단 수치심을 느끼거나 위축되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고요. 또 하나 ADHD는 뒷일을 생각 안 하고 막 지르는 특성이 있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을 때 약간 거짓말을 많이 해요.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적반하장이 탑재돼 있어요. 감히 네가 나를 가르쳐? 네가 예민한 건데 왜 나를 잡아?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이 기본적으로 사전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느냐입니다. ADHD는 본인의 부족함을 알아서 ADHD가 나한테 해당한다 싶으면 병원으로 알아서 옵니다. 제가 ADHD 같아요 라고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이 나르시시스트 같아서 오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났을 때 배우자가 당신 나르시시스트 같아서 같이 못 살겠다. 이럴 때 거의 떠밀려서 오시는 편인데요. 이렇게 병원에 오시게 돼서 저희 병원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요. ADHD 분들은 주로 인터넷에 ADHD 관련 정보 커뮤니티나 또 인터넷 병원 후기를 참조하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 분들은 선생님 스펙이 제일 좋아 보여서 왔습니다. 이렇게 약간 스펙을 보고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펙을 보고 오셔도 그분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저는 돌팔이가 되어버리죠.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뇌 기능의 조절력이 약해서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ADHD.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뀔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노력을 안 하는 나르시시스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완전히 다른 두 질환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을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